말들은 여전히 낮게 울며 억압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희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여전히 신은 빛나는 기둥처럼 먼 하늘을 이고 서 있다. 그것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김정란 시인의 새 시집 꽃의 신비의 여는 말 중 일부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9월 1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집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비상임 이사시고요. 시인이신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김정란 교수님의 새 시집입니다. 꽃의 신비라는 아주 아름다운 제목의 시집이고요. 김정란 교수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주 앉아서 네. 뵙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우리 협동조합의 비상임 이사시니까요. 네.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뭐 다른 또 청취자 여러분께도 네. 인사 한 말씀 정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작하고 나서 언제든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만 했었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마침 이렇게 책이 한 권 나와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란입니다. 정말 다들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소녀 같은 그런 느낌. 아이고. 목소리 너무 좋으셔서 좀 깜짝 놀랐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네. 책 이야기를 빨리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 나온 책이죠? 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금방 나왔어요. 따끈따끈한 시집이군요. 그렇습니다. 꽃의 신비라는 제가 아름다운 제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표지도 아름답고요. 너무 좋습니다. 어떤 시집인지 소개를 일단 좀 해주시죠, 교수님. 이 시집은 제가 이제 1976년에 등단을 했으니까 무려 이제 한 7년? 거의 40년 가까이 돼가네요. 시를 써온 지가. 원로 시인이신 건가요? 원래죠, 그럼요. 중견? 원로? 요즘은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아직 원로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6번째 시집인데요. 그 전에 시집들이 굉장히 난해하고 또 형이상학적이고 이제 그랬다면 이번 시집은 조금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방법적으로 좀 덜 긴장한 것 같고 그러나 여전히 일반 독자들한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단의 그 시들하고 조금 많이 성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시집에서 마음 썼던 것은, 그러니까 독자들하고 소통하고 싶었던 것은 시대의 타락과 그리고 그것에 맞서는 순결한 영혼의 싸움, 이 두 축을 가지고 시집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꽃의 신비라는 제목을 정할 때 주변에서 좀 너무 좀 고전적인 거 아닌가. 지금까지 네가 써왔던 시들하고 좀 이미지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저는 마지막에 아니다. 나는 이제 정말 근원적인 걸 얘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 때문에 꽃의 신비라는 제목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결국 세계에서 가장 깊은 소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실한 것을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너무나 이야기를 잘하는 사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꽃을 볼 때마다
세상이 정말 신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꽃의 신비라는 어떻게 보면 좀 고전적인 네.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시집을 좀 훑어보니까요. 네. 일단 시집 전체 제목을 보면은 아주 호기심이 생기고요. 네. 빨리 들춰서 읽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데, 네. 교수님 특유의 그 아주 형이상학적이고요. 아주 예술적으로 심미적인 그런 시들이 여전히 다수 포진해 있어서 빨리빨리 읽어보고 싶은 제목이 있어가지고 펼쳐보면은, 이건 장난 아닌, 예, 그런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런 면모를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직접적으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나머지, 예, 그 시와 그런 언어의 경계에서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쏟아내신 그런 시들도 있고요. 예, 그렇게 보이는데, 보통 지금까지 내신 시집의 패턴도 대략 이러했습니까? 이번 시집에서는 조금 그 양자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전에는 이제 세계 안에서 말하려는 열망, 네. 그리고 세계를 좀 나은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문학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왔다면, 이번 시집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로서는 이 시집이 일종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 시가 문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시들은 아니었지만 너무나 독자들을 만나지 못하는 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집에서 내가 그동안 견지해왔던 문학적인 어떤 실험이랄까 그런 것들을 포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 시가 그대로는 독자를 못 만난다는 걸 너무나 뻔히 알고 있으면서 소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도 또 쉬운 결정이 아니고 그래서 양쪽이 조금 더 그 전에 시집에서들보다도 조금 더 멀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꽃, 어린 왕, 그리고 눈물, 풀잎, 시간, 기도, 그리고 릴케, 라이너 네. 마리아 릴케, 그리고 리루. 제5원소라는 영화, 맞죠? 제5원소에서는 릴루고요. 릴루. 그다음에 제 시적자는 리루입니다. 그건 전혀 네.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그 시에다가도 옆에다가 줄을 달아놨는데, 네. 제가 리루라고 제 시적자의 이름을 정했을 때는 리을이라는 거는 이제 르르 하고 흘러가는 예. 어떤 여성적인 순환성, 물의 흐름 이제 이런 걸 표상하고 싶었고 네. 그다음에 이는 수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중력 법칙에 대한 저항 그것으로서의 그다음에 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조건, 어두운 삶 그런 네.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하고 우를 합쳐서 리루라고 저는 이름을 정한 거거든요. 근데 제오원소의 주인공 그 밀라 요보비치가 네. 릴로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아하. 그래서 이름을 바꿀까 하다가 내가 무슨 영향을 받거나 표절을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창작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굳이 표기를 한다면 LILOU가 아니고 RIROU 정도로 표기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리루라고 하는 시적자의 이름을 그냥 사용을 한 것이지요. 저는 언뜻 보고서는 그 영화 속 그 주인공의 어떤 상징하는 바를 단초로 뭔가를 풀어내신 건가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아주 없진 않죠. 거기서도 예. 결국 릴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원적 여성성을 네.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제5원소에서도 4원소보다 하나 더 높이 있는 어떤 근원적인 여성성을 이야기한 것이니까 굳이 멀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앞서 말씀드린 어린 왕 등등등부터 릴케부터 리루까지 아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를 쫓아가서 시를 읽다가 보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요. 예. 한참 바라보면서 조금 뭔가 좀 골똘히 좀 쫓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잡아당기는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들이 아주 곳곳에 포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것에 반해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대를 개탄하시는 네. 예, 네. 그런 목소리도 많이 담아 주셨고요. 뭐 여기 그런 파트에 나온 시들은 굉장히 직설적이고요. 네, 그렇죠. 예, 네, 어떤- 일부러 예. 그렇게 쓴 거니까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저돌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할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그렇게 4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맨 앞부분에 네. 이제 어린 왕들을 따라갔다라는 부분에서는 뭔가 이렇게 종합적인 방식으로 내 시가 지향하는 바를 앞에서 이제 맨 앞에다가 포진을 시켰고, 네. 그 다음에 맨 끝에는 낮은 신비라고 해서 네.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비로움 이제 이런 것들을 쓰고, 그 다음 중간에 2개 정도의 부분이 네.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걸로 배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지극히 예술적인 울타리를 쳐놓고, 그리고 한가운데에다가 세계 안에서의 싸움이라고 하는 시들을 배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극히 예술적인 울타리 안에서 세계와의 싸움을 네. 그 편집 구성 배치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겠네요. 근데 이번에는 좀 제가 그 전에 해왔던 편집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요. 네. 그 전에 시집들은 이제 5시집까지 1, 2, 3, 4, 5 전부 다 그 상당히 치밀한 그 지적 인식을 가지고 시들을 네. 다 편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지나치게 좀 자기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네. 제 시들은 한 편 한 편을 보아서는 잘 안 읽히고 시집 전체를 놓고 보아야 읽히는 시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저는 시 한 편 한 편을 가지고 세계에 관해서 그때그때 에피소드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시집 한 권 전체를 놓고 이제 하나의 내적인 드라마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방식,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시를 써왔습니다. 이번엔 상당히 좀 가벼워진 편이고요. 세 번째 시집이 특히 제일 무거운데요. 이제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방식으로 이제 편집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평단이랄까요? 다른 시인들의 평가도 뭐 그런 거를 감지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은 더 이 라이트해진. 그저께 한 분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예. 근데 그분은 제 시를 좀 잘 아시는 분이긴 하지만. 네. 그분이, 지금까지 시집 중에서 자기는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안으로 잘 갈무리가 되어 있고 고통이 예전처럼 이렇게 날래나는 비명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잘 갈무리된 그런 성숙한 고통인 것 같아서 자기는 굉장히 감동으로 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분의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겠지만 저는 제가 이 시집을 낸 그 근본적인 어떤 마음이랄까 그런 걸 잘 이해해 주신 것 같아서 참 고마웠습니다. 교수님, 네. 시를 네. 한두 편 정도 직접 네, 낭송해 주시는 거를 좀 듣고 싶어요. 네네. 예. 그래서 2편을 해주시면 좋겠고, 한 편은 네. 그 예술적 울타리가 된 시 한 편, 네. 그리고 시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그 시 한 편, 네, 이렇게 네. 들으면 좋겠는데, 예. 뭐 먼저 들어볼까요? 맨 앞부분에, 거의 맨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시인데요. 네. 어린 왕들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린 왕이라고 한 것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어떤 순결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성숙함을 가졌지만, 그러나 세계 안에서 약자의 입장을 택한 사람들. 네. 어린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교감과 소통. 네. 그런 것에 관한 시입니다. 어린 왕들을 따라갔다. 예, 김정란 교수님의 꽃의 신비라는 새 시집에 담긴 시고요. 산문시입니다. 예, 산문시인데 한번 교수님 목소리로 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왕들을 따라갔다. 지평선에서 바람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들어보면 바람소리 속에 또 다른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다. 간절한 마음들. 1000년 동안이나 나뭇가지를 흔들던 바람 아래 깊이 잠든 마음들. 그 마음들 가운데 누가 한때 하늘까지 닿는 긴 기둥을 세워둔 걸까?
절망으로 흔들리면 마음들의 깊은 분노에 가라앉은 비명 속에서도 천천히 솟아나는 두 번째 바람. 긴 기둥 주위에서 가끔 희미한 불꽃이 튀었다. 마을은 자꾸 무너졌다. 나는 차마 마을을 바라볼 수 없었다. 거짓의 왕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짓에 거짓을 보태고 거짓을 보태고 그 위에 번쩍이는 가짜 황금을 입혔다. 사람들은 거짓으로 밥을 먹고 거짓으로 목욕하고 거짓으로 기도하고 거짓으로 옷을 입었다. 그들은 진실을 비웃었고 진실에게 손가락질하고 진실을 발로 걷어찼으며 진실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교회는 꽉꽉 찼지만 신도들은 진실을 섬기지 않았다. 거짓의 왕들은 절대로 지치는 법이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거짓과 뻔뻔함으로부터 계속 힘을 길어올렸다. 어린 왕들은 어느 날 마을을 떠났다. 그들의 여리고 투명한 팔다리 곳곳에 그들이 가진 수없이 많은 심장들이 솟아올라와 비쳐 보였다. 피멍든 심장들이 헉헉대며 뛰는 것이 보였다. 어린 왕들이 서로에게 말했다. 이곳의 공기는 너무 탁해. 숨을 쉴 수가 없어. 어린 왕들은 먼 곳으로 가버렸다. 나는 그들을 따라갔다. 밤중에 내 눈이 절망으로 어두워졌을 때, 그러나 깊은 어둠 속에서 마음의 거대한 기둥이 뚜렷하게 내 눈에 보였을 때, 내 혀는 오래전의 기도의 말들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내 영혼은 아직 그 말들을 기억하고 있다. 내 영혼은 아직 어린 왕들을 따라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 손가락 끝에서 바람이 분다. 나는 나지막하게 불러본다. 나를 무로부터 불러낸 깊은 얼굴이여, 네 손끝의 바람을 더 힘세게 만들어 주소서. 어린 왕들은 마을을 떠났다. 나는 그들을 따라갔다. 그러나 나는 마을을 떠나지도 잊지도 않았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정말 잘 읽으시는데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신앙송을 직접 해서 예. 오디오 시집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런 적도 목소리가. 있고요. 예.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신앙송에도 한번, 그러니까 고리타분한 방식이 아니라 예. 좀 새로운 방식으로 신앙송회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열망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쉽게 이해하기는 그런 데가 있고요. 상징도 많고 장치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이해하시면 예. 되죠. 그러니까 어린 왕들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충분히 내면에 자기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네. 세계 안에서 어린 사람의 편, 약한 사람의 편을 택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세계 네. 안에서 힘을 가지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안에서 패배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실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가 어린 왕들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리를 따라서 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것이 세계의 거짓을 힘차게 교정하지는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현 상황이 그렇듯이 진실이 전혀 힘이 되지 않는 사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망을 지니고 사는 것, 그것이 최종적으로 내 영혼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상징이 어려운 상징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체험된 상징이기 때문에 아마도 문학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순결함이 능욕당하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힘센가 하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를 쓴 작가의 눈물이나 고통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방점을 찍었던 건 맨 끝에 그러나 나는 마을을 떠나지도 잊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세계 안에서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가치가 쉽게 실현될 수 없는 건 알지만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으면서 어렴풋이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든 느낌은 이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굉장히 처절했어요. 네, 네. 처절하십니다. 네, 처절하고 뭐 어찌할 줄 모르겠는 그런 감정들, 그런 어떤 심상들이 막 여기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네. 진실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처절하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마음이 살짝 아파지는 느낌도 들었고, 예, 그러니까 이 느낌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시 한 번씩들 읽어보시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가신 시도 이 뒤편에 좀 더 뒤편에 있는 시도 있는데 방금 읽어주신 어린 왕들을 따라갔다라는 시는 산문시였다면은 이번에 읽어주신 시는 좀 더 직접적이고 시의 형태, 전형적인 형태를 쫓으신 비교적 짧은 시네요. 네네. 예, 어떤 시죠? 제목을 직접 말씀해 주시죠. 치솟아 오르는 눈물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네. 이 시도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실함을 찾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상황.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하지 않다. 그러니까 눈물은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 치솟아 오르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치솟아 오르는 눈물. 네, 그러니까 현재의 한국 상황을 바라보면서 네. 피눈물을 흘리는 독자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 그리고 경의 그런 것으로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번 또 네. 부탁드려볼까요? 네. 예. 치솟아 오르는 눈물. 눈물은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눈물은 수직으로 치솟아 오릅니다. 역사의 뒤집힌 갈기를 헤치는 작고 날렵한 창. 눈물은 오래 준비된 것. 착한 이들의 슬픔과 분노와 각성이 차가운 시간 속에서 결정화된 것. 눈물은 겨울 성애입니다. 첫머리에서 주제의식을 확 내보이셨네요. 예. 치솟아 오르는 눈물이라는 제목의 시였는데, 첫 구절이 눈물은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눈물은 수직으로 치솟아 오릅니다. 이렇게.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태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오히려 힘일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세계의 절망한 자들, 세계가 옳지 않음을 깨달은 자들이 울기 때문에, 네. 그죠? 세계가 편안한 사람들은 울지 않아요. 우는 사람들은 세계가 보다 진실한 것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눈물이 바로 역사를 준비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울고 계신 여러분께 위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겨울 성애다. 오히려 잘 결정화된, 그래서 역사의 갈피갈피를 헤집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각성의 힘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지, 어떤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하셨는지 들으시는 분들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촛불, 예. 촛불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다 헤아리셨, 예, 다 그리고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예, 방금은 이 비상임 이사로서의 어떤 책임을 잊지 않으신 그런, 예. 아니요, 꼭 그렇지는 멘트였습니다. 않아요. 그렇게 보셔도 좋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울분을 쏟아내는 방법도 물론 좋지만은, 이렇게 조금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하게 읊조리면서 한번 분노나 그런 한탄을 네. 컨트롤 해보시면서. 저는 예. 싸움의 결과는 결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문제는 가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그리고 동료를 믿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의 힘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네. 좋은 생각을 한 구절씩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9월 17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김정란 교수님의 꽃의 신비라는 새 시집이었습니다.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민